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월급으로 당신의 부동산을 가져라 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300만 원으로 시작한 소액투자법이라는 이제 부제가 달려 있고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제 토지의 지분 경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경매하면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게 많은데 이 책은 굉장히 특이하게 토지 지분 경매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뭔가 좀 경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소액으로 토지에 투자하자. 두 번째, 지분 경매가 좋은 이유. 세 번째,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으로 토지에 투자하자. 매월 급여 수준의 금액으로 토지에 투자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다. 내가 제안하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경매를 이용하는 것이다. 경매 유료 사이트를 통해 물건 검색을 해보면 500만 원 이하의 토지들이 많이 있다. 지분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지상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 물건도 가능하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이 물건을 다시 되사야 하는 상대방이 있다는 것이다. 지분 물건은 공유자들에게 되판다. 지상권은 토지만을 낙찰받는 건데 건물주에게 되판다. 그리고 일반 물건은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되파는 것이다. 이런 물건들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 바로 10개를 낙찰받으면 그중 3개는 3개월 안에, 4개는 8개월 만에, 3개는 18개월이면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초기 투자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묶이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18개월 정도면 해결이 된다. 그리고 수익도 난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소액으로 토지에 투자하자는 거죠. 특히 토지 중에서도 이제 지분으로 토지에 대한 지분이 나오는 이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 물건들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소액으로 500만 원 이하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 물건이나 지상권 같이 온전한 뭔가 권리가 갖춰지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완전 그 소유권도 완전 다 갖고 내가 완전 그걸 완전 다 가지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일부 소유권의 일부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분권 물건들은 그만큼 값이 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아주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을 뿐더러 또 이 물건을 내가 만약에 낙찰 받으면은 이 물건들을 반드시 사야 되는, 나로부터 사야 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지분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자들에게 되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분 물건 같은 경우는 나 말고 기존에 갖고 있던 다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내 지분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지상권 물건은 토지만을 낙찰받는 건데 이거는 이제 건물주,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가진 사람이 내 토지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싸게 낙찰받아서 나의 물건을 되사야 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가격을 붙여서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물건 같은 것도 낙찰받을 수 있는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되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제 지분 경매 주로 이런 토지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약간의 패턴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은 총 낙찰을 10개 정도 받으면은 그 중에 3개는 3개월 안에, 4개는 8개월 안에, 나머지 3개는 18개월. 그러니까 이제 총 10개를 낙찰 받으면은 아무리 늦어도 18개월, 1년 6개월 정도면은 더 비싼 값에 되팔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굉장히 짧게 걸린다는 거죠. 돈도 소액으로 들 뿐만 아니라 기간도 짧게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좀 이 투자는 틈새 시장일 뿐더러 굉장히 해볼 만한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기다가 자금 회수 기간도 그냥 짧은 이런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분 경매가 좋은 이유. 처음 시작하기에 지분 경매가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익이 예상 가능하다. 두 번째, 안전하다. 세 번째, 처분이 비교적 쉽다. 지분권자에게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막강한 권리가 있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분으로 낙찰받으면 낙찰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지분이 적어서 그렇다. 지분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혼자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거둘 수도 없다. 그저 다른 공유자들이 하는 걸 지켜봐야 한다. 그럼 낙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이러한 공유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소하라는 것이다. 물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서 18개월 정도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분 경매가 좋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수익이 예상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안전하고, 세 번째는 처분이 비교적 쉽다라는 겁니다. 이 지분권자, 내가 만약에 지분권을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나는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이제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 권리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지분, 예를 들어 30%의 뭔가 그 토지 지분권 갖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30% 토지 지분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건물도 지을 수 없고요. 그냥 단지 소유권이 30% 있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 70%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 땅을 임대해서 돈을 받고 있으면 내가 그 수익의 30% 내가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뭐 이런 것들만 생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낙찰가 되게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온전한 권리를 행사 못하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내가 이런 관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거를 이제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는 거는 이러한 공유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해소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하게 되면은 18개월 정도면은 이러한 관계를 해소시켜 준다는 겁니다. 뭐 해소시켜 주는 방법은 뭐 이런 거죠. 뭐 내가 일단은 그 다른 지분권자에게 이걸 사라, 내 집을 사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얘기했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과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전체를 이제 내 지분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나라 공유물을 같이 갖고 있는 그 지분권 전체를 경매에 넘겨서 그 낙찰가의 배분대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 가능하고요. 두 번째 또 안전하죠. 왜? 뭐 이거는 뭐 리스크를 질 게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일단 팔아도 되는 거고 그 사람 안 산다고 하면은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법원 공유물 분할 청구권 행사에서. 세 번째 처분이 비교적 쉽다는 얘기도 이건 이미 살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행사하기도 전에 보통은 그 나머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나는 지분을 경매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샀다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경매에 넘겨서 그 지분대로 지분 가진 그 퍼센트대로 나눠 가지면은 그 사람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만약에 1,000원 주고 샀는데 나는 500원 주고 샀는데 누가 그럼 이득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도 지분 50%고 그 사람도 지분 50%인데 나는 1,000원에 이 땅을 샀고 그 사람은 2,000원에 땅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3,000원이에요. 그 땅 가격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 땅 가격을 3,000원에 판다고 하면 나는 1,000원에 사서 1,500원을 얻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2,000원에 사서 1,500원을 얻게 되니까 500원 오히려 손해보잖아 그 사람은. 나는 기본적으로 싸게 샀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유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예상 가능하고 안전하고 처분이 비교적 쉽다라는 겁니다. 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안 되셨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 방법.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입찰 당일 신청하는 것이다. 보증금과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물건을 개찰할 때 집행관에게 구두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반드시 현장에서 할 필요는 없다. 입찰 기일 전에 서면으로 해도 된다. 공유자로부터 우선 매수 신고서가 제출되면 집행관은 문건 접수 내역에 등재한다. 매각 기일 전에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면 실무에서는 기록 표지에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청이 있다는 문구를 적어두어 집행관이 매각 절차에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전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면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반드시 그 다음 기일까지 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가 바뀌었다. 즉 서면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한 다음 기일에만 우선 매수권이 유효한 것이다. 그 이후의 기일부터는 우선 매수권이 없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 방법.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란 거는 만약에 그 해당 물건이 경매에 나왔어요. 공유자 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공유물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고 하면은 그 공유자들,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하나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A라는 물건이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 A라는 물건이 경매에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물건을 낙찰받고 해서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입찰을 받게 됩니다. 그 최고가를 이제 행사한 사람은 낙찰 당연히 받겠죠. 근데 거기서 공유자들에게 먼저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 물건을 사갈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리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악용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 행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행사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찰 당일날 그 물건을 입찰하는 입찰 당일날 가서 보증금과 관련된 보증금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물건 개찰할 때 집행관한테 구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이거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건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반드시 현장에서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입찰 기일 전에 서면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접수가 되면은 집행관은 문건 접수 내역에 등재한다 라고 이제 해서 그 기록 표지에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청이 있다는 문구를 적어두어서 집행관이 이 매각 절차에서 참고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 기일까지 보증금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즉 서면으로 매수 신고를 한 다음에 다음 기일에만 우선 매수권이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공유자예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 기일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에 딱 행사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근데 내가 아무도 낙찰 안 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두 번째, 세 번째에 이거를 우선 매수 청구를 또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우선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우선 매수권은 없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제한을 둔 거죠. 우선 매수 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막 우선 매수 청구 남용하니까 이렇게 제한을 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목차 때 설명 안 했는데 또 하나 더 들어있네요. 재개발 사업의 단계. 재개발 사업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총 3번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이다. 그리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만큼 이 3단계는 중요하다. 그중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단계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이다. 바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는 구역이 투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면 재개발이 무산될 수도 있으며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분 경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재개발을 보시고 그 토지의 지분에 입찰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도 모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 이 땅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단계는 두 가지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단계는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 있는 구역이 투자 대상이 되고 투자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전이라면 재개발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사업 시행 인가가 확인된 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관리처분 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사업이 거의 돌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주목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월급으로 당신의 부동산을 가져라. 3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소액투자법, 지분 경매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월급으로 당신의 부동산을 가져라 라는 책을 가지고 토지의 지분 경매, 토지의 지분 투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내일도 한번 이 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